반갑습니다.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자, 지난번 한국사 학습지 6번에 이어서 오늘 7번에서는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농민봉기에 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과서 412페이지를 펼쳐보면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1번에서 6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네모 박스로 각각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23대 임금 순조, 24대 임금 헌종, 25대 임금 철종에 오늘 배울 내용인 7번을 한번 표시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습지를 잠깐 봐주기 바랍니다. 학습지 앞면에 보면 학습 주제 조선의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선의 제도 부분을 세도 정치라고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면서 미처 수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학습 주제 첫 번째 부분을 세도 정치라고 고쳐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첫 번째, 세도 정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는 조선 23대 임금 순조, 24대 헌종, 25대 철종 3대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정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세력을 행하여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도란 정치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조가 사망하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자리에 오르면서 왕의 친척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몇몇 소수의 가문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의 정치가 진행되는데요. 이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말합니다. 세도 정치는 조선 후기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세도 정치의 배경, 정조가 사망한 이후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일부 외척, 왕의 친척입니다. 왕의 친척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으로 대표되는 몇몇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권력을 독점합니다. 비변사 본래 임시기구였으나 왜 임진왜란 이후 국가 최고기구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4번 학습지 혹시 기억합니까? 4번 학습지에 보면 임진왜란의 배경 중 조선 부분을 봅니다. 일본과의 갈등 심화로 비변사를 설치했다. 비변사는 적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임시기구, 오로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임시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 전체를 운영하는 최고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 시기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의 세도 가문들은 이 비변사를 장악함으로써 조선 정치의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도 정치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조선의 왕권은 약화되고 정치는 문란해집니다. 왕권 약화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왕권과 의정부는 약화되었다. 조선의 모든 정치 권력은 오로지 비변사에게만 쏠리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발생합니다. 이를 폐단이라고 하는데요. 매관매직, 돈을 주고 벼슬을 사고 파는 것을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자, 세도 정치의 수많은 국가 관리들이 매관매직을 통해서 임명이 됩니다. 매관매직으로 임명된 관리들은 자신들이 벼슬을 살 때 들였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마음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삼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마음대로 걷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의 문란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은 봉기하게 됩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을 봉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농민봉기로는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도 정치가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악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도 정치가 진행되면서 매관매직이 발생하였고 매관매직을 통해서 벼슬을 얻은 관리들이 삼정의 문란을 실시하면서 마음대로 돈을 모았다라는 내용을 조금 전에 배웠죠. 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삼정은 본래 조선 시대에 운영되었던 세금 혹은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는 세 가지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정, 두 번째 군정, 세 번째 환곡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정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전정은 본래 토지에 매기는 토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정의 문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뇌물을 받고 부자, 땅 부자를 말합니다.
땅 부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대신에 농민에게 부과하는 형태, 혹은 토지 명단에 없는 토지나 황폐한 토지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들은 세금을 마음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삼정의 문란 두 번째, 군정입니다. 본래 군정은 농민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형태의 세금 제도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정 또한 여러 가지 문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문란 첫 번째, 백골 징수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 백골이 된 사람을 산 사람으로 취급하여 이제 세금을 걷는 행위를 백골 징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황구첨정입니다. 입이 누런 어미의 젖을 빨아서 입이 누런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취급하여 세금을 걷는 행위를 황구첨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참다 못한 농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자 발생한 것이 세 번째, 족징. 도망간 농민의 친척에게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인징, 이웃에게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백골징수, 황구첨정, 족징, 인징 등의 군정의 문란이 발생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자, 삼정의 문란 세 번째, 환곡입니다. 본래 환곡은 봄에 곡식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이후에 이를 이자를 약간 더해서 갚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일종의 복지제도이지요. 하지만 이 복지제도였던 환곡 또한 매관매직을 통해 임명된 관리들의 세금을 위한 제도로 악용이 됩니다. 환곡의 문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빌려준 양에 비해서 많은 양의 이자를 받습니다. 둘째, 곡식을 빌려주긴 하는데 불량한 곡식을 빌려줍니다. 셋째, 곡식을 빌리려 하지 않자 억지로 곡식을 빌려줍니다. 이런 환곡의 문란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자,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을 우리가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봉기, 벌떼처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농민봉기를 통해서 농민들은 우리가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단결하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의식 또한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농민봉기의 배경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봉기의 배경, 선생님이 지금 파란 글자로 추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세도정치 시기 매관매직으로 임명된 관리들이 비용 회수를 위해서 세금을 마음대로 걷는다. 그리고 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삼정의 문란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세도정치, 매관매직, 삼정의 문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농민봉기, 조선 전국에서 수많은 농민봉기가 발생하였는데요. 대표적인 농민봉기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홍경래의 난이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로 불평불만이 쌓인 평안도 백성들과 몰락 양반 등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주도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홍경래의 반란군은 청천강 북쪽 지역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정주성에서 조선 관군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실패로 반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읽기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기 자료의 내용은 홍경래 난의 진행 모습입니다. 홍경래를 우두머리로 하여 연달아 7군을 함락하면서 세력을 떨치는 홍경래 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배한 이후에 정주성에서 버티다 결국 진압된 과정까지 순조실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경래 난과 관련된 읽기 자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읽기 자료에서는 홍경래 난이 일어난 원인 두 가지, 평안도 차별과 세도 정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평안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토, 평안도 지역을 썩은 흙이나 다름없이 취급한다. 노비들도 평안도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한다. 세도 정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이 어린 임금이 즉위한 상태로 김조순, 대표적인 안동 김씨입니다. 등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제멋대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홍경래난의 세력 모습을 나타낸 지도이고요. 한번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농민봉기 두 번째,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임술농민봉기는 처음에는 경상남도 지역의 진주에서 발생한 진주밀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주밀란에서 발생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 바로 임술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1862년을 육식갑자를 기준으로 하여 임술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술년에 조선 전체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를 하여 이를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지도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임술농민봉기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살펴보면 임술년 1862년 철종 13년입니다. 자, 처음에는 진주에서부터 농민봉기가 시작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주민 수만 명이 흰 수건을 두르고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불태웠다. 자, 여기서부터 이때 발생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술농민봉기와 관련된 읽기 자료 두 번째를 보면 난민들이 스스로 죄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농민봉기가 발생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고 곧 삼정에 문란해진 것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농민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연 어땠을까요? 첫째, 정부가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국가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개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0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세임금, 순조, 헌종, 철종, 세임금 시기에 걸쳐서 세도 정치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도 정치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이 발생했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정의 문란을 참다가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모습도 홍경래난 임술농민 봉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8번 학습제를 끝내게 되면 이제 조선시대의 내용이 완전히 끝이 나겠군요. 다들 완전히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다들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